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눈만큼 중요한 신체 기관은 없다. 눈 건강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하거나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오는 제일 위험한 신호는 의외로 제일 간단한 것들이에요. 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안과의사 김무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7만 명 정도 구독자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서는 제가 국내에서 제일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오늘은 지식한상 구독자분들과 만남의 자리로 게스트로 초청받아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냥 뭐 아주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어두운 방, 불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1분만 남아있더라도 사람은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요. 심리적인 위축부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거든요. 눈만큼 중요한 신체 기관은 없다. 이게 이제 안과의사로서 저의 생각입니다. 눈도 어떤 신체 기관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 건강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하거나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보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신호일 거고요. 그 외에는 우리 몸에 어떤 장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생기거나 불편감이 생기겠죠. 근데 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신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먼지나 잡티만 들어가도 이물질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고 아프거든요. 그런 이물감과 통증, 이것도 대표적인 눈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도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장애우가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5% 정도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라고 놀라실 텐데 한 24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우리나라 장애 분류는 15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체장애, 사지애 이상이 있는 이런 경우가 45%로 제일 많고 시각장애인은 9.5%, 그러니까 얼추 봤을 때 한 22만여 명 정도 됩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선천장애와 후천장애가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되고 80%는 후천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중증의 시각장애가 있으신 환우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은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눈이라고 하는 것에는 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신경은 어떻게 보면 생일 케이크에다 우리가 초를 꼽잖아요. 초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한 200개 정도의 초가 모여 있다면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그 초는 꺼지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 눈의 시신경, 결국에는 실명이라고 하는 거는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아예 볼 수 없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신경은 일종의 촛불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나누어진 그런 전기줄 같은 거죠. 한 200개 정도가 모여 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매년 한 개씩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150개 남아있을 때까지는 밝기에 별 차이가 없겠죠. 근데 한 70개, 60개 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옛날보다 어둡다는 게 느껴지겠죠. 시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갖고 태어난 시신경은 200년 정도 쓸 수 있는 시신경이거든요. 매년 그 중에 한 5%, 1년어치씩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데 시신경이 손상돼서 실명될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 뭔가 다른 질병이 생겨서 매년 꺼지는 촛불에다가 더 꺼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게 한 20-30가닥밖에 안 남아서 바람이 조금 불 때마다 훅훅 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확 증상을 느끼게 되겠죠.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경이 줄어든 상태에서 질병을 앓게 되면 더 급격하게 진행하고 어두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 심하게 나빠진 다음에 잘 고쳐주세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관리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될 수술의 시기가 됐다고 하면 너무 미루지 말고 잘해서 문제없게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병원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제일 겁내가지고 오시는 병은 의외로 제일 간단한 것들이에요. 눈이 빨개졌다, 흰자에 피가 잔뜩 맺혔다, 뭐 이런 걸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겉에 난 피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흘러내리거나 바깥으로 보이는 피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피 난 거랑 비슷한데 눈에는 그런 것들이 흘러나가는 관이 없으니까 겉에 고여서 무서운 것일 뿐이죠. 사실 눈에 정말 심각한 병들은 안 보이는 속에 생기는 병들인데 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눈과 뇌 사이에 연결하는 신경, 이 신경이 손상되는 거에 제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신경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혈관들에서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자 신경으로 산소가 안 가면 기능이 멈춰버리겠죠. 그러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눈에 오는 제일 위험한 신호는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3m 뒤에 5m 뒤에가 전에보다 덜 보인다 이런 거 말고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거는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서 눈으로 가는 혈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딘가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확 막히거나 피가 났을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깜깜해지는 거, 보이는 시야 자체가 블랙아웃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마치 커튼이 딱 쳐서 이만큼 가려지듯이 아래쪽이 까맣게 3분의 1 정도 안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 절반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야가 손상되는 거, 이건 무서운 증상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통증이죠. 아픈 거. 근데 이 아픈 거는 의외로 별거 아닌 간단한 원인인 경우도 있고 심각한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로 뛰어가실 필요는 없고 사실 응급실이란 데는 더 중한 급한 생명을 다루는 질환을 가진 환자분이 가는 거고 안과는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일단 동네 안과라도 빨리 가셔라. 그게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야가 완전히 깜깜해지거나 일부분이 가려 보이거나 아프거나.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전체 시야가 갑자기 깜깜해졌다. 그거는 시신경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제일 응급입니다. 만약 시신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막힌 경우 뭐 염증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경우에 거의 8시간 정도 지나면 기능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망막이 떨어졌다. 그렇게 돼서 한 3분의 1이 가려 보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경우에도 아주 운이 좋으면 한 달 뒤에 수술해도 붓기도 하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기능이 잘 돌아오지 않죠. 통증과 관련된 거는 껍질이 까지듯이 겉에가 상처가 나서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프기만 하지 증상적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없게 할 수 있는데 심각한 감염이라든지 그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서 막 고름 차서 아픈 건데 그런 경우는 원인도 심각한 감염이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되게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2초 정도 그러다가 말았다. 그리고 지금 괜찮다. 그건 병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내가 기침을 엄청 심하게 했는데 좀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폐렴이 걸렸거나 폐암이 걸렸다고 겁을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다가 괜찮아진 건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여기 맥 잡아 보시면 규칙적으로 계속 뛰는 게 아니에요. 불규칙적인데 그러나 규칙적으로 뛰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자 이런 거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심장에서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잠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질어질 약간 어지럽다 깜깜해지는 듯 하다가 자세를 쪼그리고 있었더니 되돌아오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증세가 회복되자마자 막 응급실로 달려가야 돼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10분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 아 이거는 탈이 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저녁에 술 약속 있으니 한잔하고 내일 가야지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미루고 병원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외래 진료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와서 보고 딱 한마디로 표현했거든요. awesom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 왜? 그랬더니 세상에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상가에 병원이 있고 가면 전문의가 진료를 직접 봐줘. 바로 막 하고 놀래더라고. 그런 나라 잘 없거든요.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 하시던 분들이 엄청 좋은 장비를 갖고 개업해서 계신 분들도 많고 가서 만나서 웬만한 진료를 훌륭한 수준을 일단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하면 대학병원으로 리퍼를 해주죠.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눈으로 가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과 이마로 가는 신경,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귀 뒤에서 출발해서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을 느끼지만 사실은 눈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편두통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치통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눈에 압력이 엄청 올라가서 오신 경우도 있죠. 제일 속상했던 환자분이 어떤 경우였냐면 IMF 때 얘기인데 치과에서 의뢰가 온 거예요. 안과로. 치과에서 안과로 환자 보내는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컨설트가 왔는데 이분이 이를 얼마나 꽉 깨물고 썼으면 어금니가 다 닳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금니
어금니가 썩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너무 아파서 어금니를 깨무신 것 같다. 근데 턱관절도 아프지만 눈 쪽 통증인 것 같다고 봐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눈에 당뇨악막증 때문에 녹내장이 생겨서 안압이 막 정상인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IMF 때라 함부로 휴가 내고 병가 내면 퇴직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참으신 거죠. 결국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어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눈의 통증은 다른 주변부의 장기 통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보고 우리 쪽 아닌 것 같다 하면 이제 결국에는 다 연결은 되지만 그런 식으로 주변부 통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시신경의 앞쪽 부분으로 가는 어떤 혈관들,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되게 이마에 있는 혈관의 염증과 동시에 와요. 그래서 이마에 울룩불룩하게 혈관들이 튀어나오면서 두통하고 눈의 통증이 같이 오는데, 그 경우에 이마 쪽 통증이 먼저 와서 대상포진 같은 걸로 오해하다가 시간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갑자기 시신경 확 나빠지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두통이 생겨도 눈에 대한 거는 검사해야 되는 리스트 중에 꼭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과도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한쪽 눈씩 가리고 어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보던 같은 장소에 같은 모양을 한번 보는 거. 근데 그게 나는 늘 휘어져 있지 않고 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직선이 끊어졌네, 휘었네, 이런 거가 보이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보통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거울 보면서 어제 술 먹고 잤더니 눈꺼풀이 퉁퉁 부었네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시력을 가지고 계속 체크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이게 바둑판, 모눈종이 이런 거죠. 격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보시면 그냥 흔해요. 구하기 쉽고요.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이제 바둑판 같이 생긴 이런 모눈종이 같은 거를 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 놓으셔요, 벽에다가.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씩 가리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정방향의 직선들이 제대로 잘 있다면, 그리고 또렷하게 잘 보인다면,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한쪽 눈씩 가려서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른 눈만 쓴다든지 아니면 왼쪽은 안 보였는데 전혀 가려보지 않아서 몰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시커멓게 암점이 생겨서 가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주시안, 주로 쓰는 눈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근데 주시안이 아닌 눈,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 눈으로 거의 90% 보고 왼눈으로 10% 보는데 왼쪽 눈에 문제가, 그것도 살짝 선이 휘어 보이는 거 정도 나오면 가려보기 전에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가검진으로 하신다면 이런 모눈종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꼭 한쪽 눈씩 가려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 이걸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40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주기 검사 이런 거를 건강검진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연령별로 있는데, 보통 40대가 됐을 때, 40세 때 전체적인 풀스캔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눈에 대해서 특별히 봐야 되는 게 시신경, 망막 등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신경이 안 좋다, 난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시신경 CT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주기적인 치료 검사 등등은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권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아무 질환도 없다. 그럼 진짜 한 50부터 열심히 관리하세요 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 뭐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보다 이제 아이들은 언제 검사하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 20개월 이런 애들 억지로 눈 검사해서 득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 어떤 질환을 찾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 만 36개월 정도 됐을 때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이미 다 해요. 유치원 여러분들이 보통 5세반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만 36개월 이후인데, 그때 되면 영유아 신체 검사 같은 거 다 하고 눈에 이상이 있으면 또 체크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가면 다 눈 검사는 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좀 안 보고 텔레비 많이 안 보고, 자, 이것도 딱히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LG 트윈스의 레전드, 지금은 삼성 라이온즈의 수석 코치 이병규 코치 같은 경우는 TV도 잘 안 봐요. 핸드폰도 잘 안 쓴다고 그랬고, 좋은 타자나 뭐 좋은 야구 선수로 오랫동안 지내기 위해서 눈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도 맞는데, 그런데 눈이 나빴지만 시력 교정 수술 받고 성공한 야구 선수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선수한테 지금 뭐 팬을 관리하는데 SNS 하지 마라, 유튜브 찍지 마라, 인스타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남들이 볼 때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의 눈 건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밤에 주무시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저렇게 보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1번, 어두운 데서 오래 보지 마세요. 즉 깜깜하게 불 꺼놓고 뭔가를 오래 보는 것은 눈에 해롭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하니까 밤에 게임기 들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경우 눈 나빠요. 그 다음에 밝을 때 보면 되는데 잠자기 전에 불 다 꺼놓고 유튜브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경우, 이런 거 눈에 나쁩니다. 그래서 사실 눈 건강만 놓고 보자면 진짜 완벽한 거는 누운 자세에서 빔 프로젝터로 천정에 쏴서 유튜브 보시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적절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러시는데 단 이런 건 있어요. 과도하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맨날 나오는 얘기가 스마트폰에서 유해광선이 나와서 뭐 블루라이트가 내 눈에 해로워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거 막는 장치로 디스플레이도 LED로 다 좋게 나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 같은 LCD도 아니고. 과거의 편견 때문에 좋은 기술적인 물건을 못 누리고 살 필요는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밝은 조명 안에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뭐 많이 있죠. 간을 먹으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초록빛도 좋다는 것도 있고 50분 가까운 거 책 봤으면 멀리 10분 보라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전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식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종이, 활자를 뭐 50분을 봤으면 멀리 있는 운동장에 전봇대를 봐라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가까운 거를 뭔가 찡그리고 계속 보는 일을 했다면 뭘까요? 뭐 조립, 플라스틱, 플라모델 키트를 만드는데 레고 블록을 조립한다든지 뭔가를 그런 근거리 작업을 오래 했다면 그럼 그 다음에 눈에 휴식도 필요하니까 감고 있지 말고 멀리 뭔가 뚜렷한 걸 좀 보세요. 그런 건 도움되고요. 차라리 컴퓨터 어차피 써야 되면 모니터 좋은 거, LED로 환한 거, 넓은 거 그런 거 보시는 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눈 마사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온열 마사지 도움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눈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눈에 있는 많은 분비물, 눈꺼풀의 분비물도 좀 빠져나가게 되고 눈물도 좀 잘 나오고 이런 거 맞는데, 경락 마사지 같이 꾹꾹 눌러가지고 뭐 피로를 풀어준다 그러다 망막박리 생기는 분도 많고, 눈은 굉장히 보호되어야 하는 연부 조직, 말랑말랑한 조직이에요. 세게 눌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늘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너무 깜깜한 데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 아이들이 재밌다고 만화책을 엎드려서 보면 아이들은 이 팔꿈치랑 이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편한 환경에서 넉넉한 거리를 놓고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IT 기기 같은 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과도한 오류가 있는 정보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눈 잘 보기 위해서 안경 벗고 수술했는데 또 나한테 나쁜 블루라이트 안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또 낀다든지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정말 어리석은, 약간 상수련 당한 그런 거니까 그렇게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산으로 가서 밝은 좋은 그런 빛 받으면서 녹색 많이 보면 눈 편해지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런 취미로 삼으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e스포츠가 나의 취미고 직업이야. 그럼 왜 나쁩니까? e스포츠 잘해가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는데. 대신에 이왕 그런 거 하실 거면 좀 더 투자해서 좋은 모니터 사서 눈 덜 편하게 하시고, 내가 유튜브 보는 게 내 일생의 큰 낙이고 저녁 시간에 나의 즐거움인데 내가 이거 못 봐야 돼? 안 봐야 돼? 눈을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보시되 깜깜하게 해서 누워서 보고 이러지는 마시고 좀 편한 자세에서 보실 방법들을 찾아보셔요. 그게 제가 보기엔 현실과 눈 건강 사이의 현실적인 타협점입니다.